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했는데 속보부터 나오고 있군요. 지금 전해지기로 홍문종 의원의 불출마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고민 끝에 아마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모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오늘 뭐 사실은 서청원 전 최고 주도로 해서 지금 회동이 있을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원래 저녁 만찬이 예정돼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받은 분이 지금 홍문종 의원밖에 없고 나머지 네. 지금 당권 주자들은 초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자리에서 홍문종 의원으로 그 친박계 후보 자동 정리가 되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이제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네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에 나온 얘기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친박계가 너무 그 끝까지 이 당권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네. 친박 패권주의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외의 우려.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예. 결과로서 불출마를 좀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혹시 이 얘기는 아닌가 싶어요. 친박 안에서 청산회라는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영 의원을 좀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서청원 의원이 그 관리하는 친박 조직 청산회에서 이주영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이 혹시 또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청산회 조직이라는 게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네. 그 상당히 조직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그 선거 때 청산회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이주영 의원 쪽으로 상당히 가닥이 잡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지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때 이주영 의원이 또 뭐 역할을 상당히 좀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 참사부터 시작해서 네. 하니까 또 무난하죠. 또 같은 친박이라도 또 범박계이기 때문에 또 비박계 쪽에서도 그렇게 막 아주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죠. 예, 예. 근데 이제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컬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친박이라는 게 확실히 누가 봐도 친박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그 분명한 친박을 내세웠을 적에 네. 과연 이 지금 전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냐.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청원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내일이면은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에 나갈 사람들이 후보 등록을 지금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다. 네. 나머지 지금 뭐 이정현 의원, 한성교, 이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먼저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장을 뛰고 있고요. 정책도 이미 벌써 공약을 내세웠고 네. 현장을 뛰고 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 중에서 아마 좀 압축을 하지 않겠나. 네네. 친박 쪽에서는.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산회가 뭐 지지를 했다보다는 일단은 그 친박계에서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가지 않나. 예, 예. 다만 이제 그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겠다 했을 경우에 네. 친박 단일화를 이루는데 상당히 그 좀 친박 입장에서 보면 걸림돌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정되느냐. 이것은 결국은 이제 서청원 대표가 개파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예상해 봅니다. 어차피 지금 뭐 홍문종 그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예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네. 홍문종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됐다면 친박계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많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출마 선언을 한 쪽에서 이제 당연히 반발을 이제 하지 않을 수 그렇겠죠. 없죠. 이제 그런 그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돌고 돌아 지금 결국 이주영 의원 쪽으로 친박계의 지금 의중이 지금 향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최경환 의원이 처음에 전당대회 출마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 이제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나왔던 얘기가 예. 사실은 이주영 의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홍문종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친박계 쪽에서는 이주영 의원도 있고 한성교 의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색깔은 약하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친박계 쪽으로 사실은 이제 귀결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도 사실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결국
전당대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선언을 했죠. 그렇죠. 네네. 일각에서는 뭐 출마 선언문까지 다 써놨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도 싶어요. 참 우리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 중에 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내에서는 그 대선 주자 중에서도 상당히 그 뭐랄까 이 인재 중에 아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분이 처음부터 경기지사 그만두고 대구 수성구로 내려가면서부터 스텝이 좀 나는 꼬였다고 봐요. 예, 예.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출신 경기지사가 대구로 내려가서 했을까? 물론 그 의도가 있죠. 네. 대구에서 영남권의 어떤 지지 기반을 통해서 수도권을 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좀 생뚱맞다. 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다시 대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TK 안방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큰 표차로요. 큰 표 차로 그것도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조금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고 네. 또 많은 김문수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또 출마하겠다. 근데 당내에서 지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지지 세력이 그렇게 뭐 딱 정해져서 많은 건 아닌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친박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친이도 아니고 본인이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정치 상황들을 보면은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닙니다. 네네. 오로지 김문수 캐릭터로 지금까지 정치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어쨌든 전당대회는 어느 한쪽을 업을 수밖에 없는 친이든 친박이든 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 서로 친박에서 나를 나오겠다. 네. 또 비박에서 나를 나오겠다. 양쪽 다 지금은 아무도 아니다. 청와대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공정이 뜨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예. 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이 정무적으로 뭔가 저렇게 판단을 못하나. 네.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번 이런 불출마선언 과정들을 보면은 예. 너무나 좀 불분명하고 석연찮다. 예. 과연 이런 사람이 앞으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서 예. 과연 감이 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회의까지 나올 정도로 예. 차라리 침묵을 지키면서 좀 더 크게 보았다면은 또 다른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이번에 이 지금 전대 출마 여부와 관련된 저울질 때문에 네네. 상당히 또 좀 많은 데미지를 좀 피해를 오히려 보지 않나 덕보다 실이 좀 많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스텝이 여기서만 꼬인 게 아니라 그 앞에 총선 출마까지도 스텝이 꼬인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뭐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번에 좀 점수를 잃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조급해서 그런 거죠. 네. 조급함이 김문수 전 지사를 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그 총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사실은 말리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 강행해서 결국은 이제 낙선을 했고 예.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패착을 두게 되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는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뭐 일도 제대로 벌여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네. 그 형국이 돼서 더욱더 이게 아마 타격이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 어찌됐건 이제 유력 주자가 지금 없는 그야말로 중량급 주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예. 본인이 나오면 약간의 바람이 좀 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김문수 대망론 같은 네. 거.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부원투수처럼 이제 본인을 좀 떠받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예. 그 생각 자체가 좀 약간 패착이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바람이 전혀 안 불었고 예. 오히려 냉담하기만 했고 예. 결과적으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돼버린 거죠. 예, 예.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뭐 불출마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까지 지금 가버린 거다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급함이 좀 불러온 그러니까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까지 예상을 했다면 네. 처음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도 아예 안 나왔겠죠. 예, 예. 근데 바로 이제 그런 판단 미스 조금 예, 전에도 예. 이제 그 얘기를 하셨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예.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던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지지도를 한번 모아봤는데 주로 지금 보면 이정현, 이주영, 한성교 의원이 이제 1, 2, 3위를 하고 있고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의원이 3, 4, 5위. 숫자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좀
좀 튀고 숫자가 좀 올라가고 있는 두 자릿수를 좀 유지하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 후보들이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지금 앞에 세 분이 전부 지금 친박계 네, 그렇습니다. 후보란 예. 말이에요. 이런 결과는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충분히 예상했던 바죠. 네. 사실은 비박계가 나와서 이번에 뭐 당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컷오프조차도 통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뭐 좀 당 자체가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뭐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친박계가 훨씬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친박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비박계가 힘을 쓰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 빨리 좀 세결집을 그나마 하려면 비박계 쪽에서 후보 단일화를 빨리 하고 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캠페인을 벌려가는 것이 좀 필요한데 예. 그것조차도 지금은 이 비박계가 워낙 이 구심점이 없다 보니 그것도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결국 친박계 쪽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면은 이 후보 지금 이 군들을 보면은 비박계 출신들이 보면 네. 대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전국적인 인지도가 좀 떨어져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단지 친박 지금 세 분 이정현, 한성교, 이주영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인지도가 조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청와대도 있었고 나름대로 또 컬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그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이런 당심들이 과거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영남권에서 거의 한 뭐 35%가 네. 당원들이 차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런 당원들이 영남권의 당원들도 이제는 정말로 과거처럼 뭐 찍어서 내리면은 그 당을 무조건 찍어주고 이런 예. 당원들이 아니다는 거죠. 예, 이제 예. 당원들도 상당히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 이번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된 것 확인됐죠.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비박 친박보다는 누가 당을 혁신할 것인가.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 새누리당 전대의 내용을 보면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물론 이제 뭐 당은 당규에 따라서 후보하고 대선 후보하고 비대선 후보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으로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에 그 간판 스타가 없기 때문에 네네. 거의 이제 세대 교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세대 교체가 된다는 것은 당은 얼마나 혁신시키고 네. 또 국민들한테 그것을 공감대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후보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러나 친박, 비박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투표를 하는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예. 정말로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후보한테 정말로 표를 줬을지게 정말 새누리당이 다음 차기 대권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당 대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그 어떤 숨은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전당대 기간 동안 예. 아마 그 선거를 하면서 예. 그것이 발표될 수 있다. 네네. 그것이 또 결국은 뭐냐면은 그 내용들이 다음에 또 더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그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면 이게 궁금한 게 기타 없음 잘 모름 또 무응답 응답률이 61.8%였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이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좀 냉담한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뭐 유력 주자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예. 이런 뭐 흥행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도 또 당내에서조차도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예. 그런 그 상황이고, 좀 사실은 약간 좀 좀 눈여겨 볼 대목이 이정현 의원이 의외로 네. 높게 나온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은 뭐 이주영 의원 정도가 1등을 할 거라고 지금 다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권 내에서는 그래도 이주영 의원이 좀 좀 한다. 그런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 결과가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이제 새롭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정현 의원도 따지고 보면 아니고 확실한 친박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친박계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일 이제 관심은 뭐냐면 이정 의원이 지금 뭐
말씀대로 당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뭐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비박계에서는 후보 단일화 이루어지고 예. 친박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그것이 성취되기 굉장히 어렵다. 네, 어떤 경우든지 친박계든 비박계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붙어야지 예. 상당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컨벤션 효과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막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후보가 같이 경합이 되게 된다면은 예. 상당히 혼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안 그래도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비박계에서 좀 사실은 김우수 전 경기지사 나오려고 했을 때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저 뭐랄까요? 경쟁 상대가 빠졌다고 할까요? 뭐 어쨌든 빠져버리고 나니까 네. 이게 또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일화의 동력이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 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비박계 입장에서 단일화하지 않고서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안 할 수 없고 네. 친박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예. 친박계 역시 표가 분산됐을 경우에 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예. 어부지리로 이제 비박계 후보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역시 어떤 식으로든 단속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 친박계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뭐 그 청와대하고의 직간접적인 교감화에서 하든 그래서 결국은 교통 정리를 해서 1대1 구도로 마지막에는 이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오늘부터 전당대 후보 등록을 받는데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사실은요, 이거 알려지기로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거의 뭐 출마가 확정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좀 결심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걸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한쪽에서 좀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지금 더민주당 지금 경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친노 세력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비노 쪽에서는 아예 후보를 낼 생각도 안 하니까 예. 차라리 이종걸 의원이 나와서 네. 친노 비노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굳어가면은 네. 여기 어쨌든 지금 또 컨벤션 효과를 일정 부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가버리면은 예. 정말로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본인도 또 어쩌면은 출마했을 경우에 그 비노 쪽에서 결집을 자기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한번 네. 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종걸 의원 자체를 또 몸집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하는데 제 예.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종걸 의원이 출마를 함으로써 오히려 비노 친노 어떤 그 구도를 만드는 그런 양상이라면은 예. 오히려 본인도 한번 해볼만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냐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그 지금 출마 여부를 좀 저울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때까지만 해도 출마할 뜻을 거의 밝혔다가 네. 중간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게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서 지금 비대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비대위원 사퇴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상황 인식을 좀 제대로 해라 하고 말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는 상황인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말리는 이유 궁금합니다. 또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개인적으로 예.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말아라. 네, 그건 이런 뭐 판단.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뭐 전문가들도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을 텐데 뭐 이종걸 의원 입장에서 본인은 이제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네. 어쩌면 뭐 비주류 쪽에 이제 표를 자기가 다 받아서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친노 진영에 지금 어떻게 범친노계 후보들만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네. 표가 좀 갈라진다라고 전제하면 일단 경선 통과는 거의 확실하고 네. 이게 컷오프 통과는 거의 확실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경선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네. 김종인 대표 생각하고 전 같습니다. 이게 표 계산을 좀 잘못하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 자체가 지금 비주류를 상징할 만큼 예. 비주류 쪽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비주류 쪽에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네네. 똘똘 뭉쳐서 밀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그런 그 구도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비주류 내에서도 이종걸 그 의원이 지난번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 비주류와 이 주류 사이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행보들을 많이 보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비주류의 중심으로 지금 세우기가 예. 비주류 쪽에서도 굉장히 망설여지는 대목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비주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구심점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누군가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새누리당의 친박계 서청원 의원처럼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 비주류표를 다 합쳐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인 거죠. 그래서 예, 예. 그런 현실 인식 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예. 비주류 쪽에서도 아마 대부분 다 만류할 겁니다. 예, 예. 그동안 만류가 좀 예.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예, 예. 이종걸 의원이 이제 김 대표를 찾아간 것은 이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김종인 그 대표가 조금 나서서 네. 좀 비주류를 좀 지지해달라. 힘을 좀 실어달라. 예. 힘을 좀 실으면은 이 구도가 좀 잡히지 않겠나 하는데. 예, 예. 근데 김종인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싶은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상황 판단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 네. 여기서 뭐 어느 한쪽을 편을 들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뭐 말을 안 해도 이미 상황 자체가 이 판이 좀 거의 다 굳어가는 상황에서 네, 네. 이종걸 의원이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나가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당을 온전하게 잘 추철해서 일단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게 김종인 대표의 어떤 임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임무에 충실하고 싶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좀 포괄적으로 상황을 좀 잘 판단해달라. 글쎄요, 이렇게 하지 저는 않았나. 생각이 이제 살짝 다른데요. 예. 뭐냐면 김종인 대표 스스로가 지금 본인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언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이른바 친노 친문 그 세력이 주류인 상황에서 네네. 비대위원회 대표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뭐 별로 지금 역할이 없잖아요. 네네.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힘을 보태줘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구도다라고 네. 하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저는 조언을 한 거고 예. 그 현실 인식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보면은 이종걸 의원 자체가 지금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서 설득을 할 때도 출마를 할 의사를 밝힐 때도 친문 인사들로만 전대가 치러지게 되면 정권 교체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도 성패를 떠나서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안 된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김종인 대표가 구상하는 전당대회의 어떤 그림, 구상은 어떤 걸 계산하고 계신 걸까요? 전당대회 자체가 사실은 이미 김종인 대표의 손을 떠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뭐 비대위가 존재는 하지만 네. 뭐 관리 이상의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혁신형 비대위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도 조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예. 뭐 바람도 일으키고 좀 예. 이변이 될 만한 예. 그런 요소들도 좀 발굴을 하고 네. 뭐 인재도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경선에 참여를 시키고 해서 네네. 바람몰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경선 구도 이미 다 짜여져 있고 네네. 또 누가 대표가 될지 뭐 그 인물의 차이는 누가 아무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범친노계 쪽에서 되는 건 거의 확실하고 예,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운신의 예, 예.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런 조언을 하고 계시는 거고 아마 네. 스스로도 지금 글쎄 마음은 상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 나간다고 할 땐 나가서 한번 불을 같이 한번 붙여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김상곤 이제 전 혁신위원장은 예. 지난 이제 그 대선 저 경기도 그 교육감 할 때요. 교육감 할 적에 네네. 사실 그 안철수 그 의원하고 상당히 좀 친분이 있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도지사 출마할 적에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추천을 해서 갔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조금은 그 비노 측에서 조금 색깔이 좀 옅어지지 않았나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나가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원외 아닙니까? 네네네. 두 분은 지금 추미애와 송영길 의원은 원내고 그렇죠. 원외니까 원내의 구도로 가는 것도 하나의 그거는 방법은 괜찮은 네, 측면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종걸 의원은 또 경우가 좀 다르다. 네, 지금 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종걸 의원은 당내에서도 사실 그 좀 반대 세력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 원내 셋에 원외 한 사람이니까 네. 이 구도 자체가 안 맞죠. 예. 왜냐하면 김종인 그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예. 물론 뭐 지금 당을 마음에 떠났냐 안 냐냐 그런 건 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에 있는 동안은 당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게 그분의 아마 정치 철학일 거예요. 그렇군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볼 때는 예. 어쨌든 당의 어떤 구도를 제대로 잡고 예. 있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예. 그렇다면 어쨌든 본인이 이재용 의원이 이게 성사가 있다 싶으면은 네네. 당 대표니까 어쨌든 전당대까지는 당 대표니까 예, 예. 한번 밀어볼 수 있는데 예, 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런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죠.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해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신 세 분의 그 후보들이 대부분 뭐 오늘 제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야성 본색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뭐 개성공단 문제도 얘기했죠. 개성공단 문제, 재가동 문제도 그렇고 약간의 그동안에 김종인 대표가 해왔던 방향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당의 이념 정체성 부분 관련해서도 이미 김종인 대표의 손을 좀 많이 떠나 있는 상태죠. 예, 예. 그런 상태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거치면서 결국 이제 범친노 쪽에 누군가가 네. 당 대표가 된다라고 전제하면 아마 당의 이념 정체성은 이제까지보다 좀 더 좌클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본선은 그 다음 일이고 예. 일단 대선 경선을 이제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대선 경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예. 하는 거죠. 예, 예. 이 과정에서는 어찌됐건 진보 세력, 그러니까 집토끼들을 좀 똘똘 뭉치게 해서 그걸 돌파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철수 저 국민의당 전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다시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네네. 일단은 그걸 돌파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집토끼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친노 친문들이 지금 결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 여론조사도 한번 봤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도 함께 있더라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그 송영길, 김상곤 후보가 지금 3명이 출마한 상태인데 15.5% 송영길 후보가 지금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고 추미애 후보가 15.0%, 김상곤 후보가 12.4%입니다. 사실 뭐 큰 지지율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큰 의미가 없는 거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장외에 누가 있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 당 대표하는 시절에 네. 인터넷 당원 10만 명을 지금 온라인 당원이요. 온라인 당원을 예, 지금 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거의 절대적으로 그분들의 영향력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등을 업지 않고는 어떤 당대표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징표예요. 네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저기서 과연 문재인 대표가 누구 손을 들어주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문재인 대표도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예. 지금 나오는 저 여론조사의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김종인 대표가 그래도 원래 당의 목적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목표가 뭡니까? 네. 정권 교체 아닙니까? 네네. 그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경제민주도 해지만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뭐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도 입장에서 잘 끌고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성공했고 예. 그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야지. 다시 또 왼쪽으로 다시 끌고 가게 되면은 네네. 정권 교체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지금 눈앞에는 전대가 있으니까 전대 대의되기 위해서 또 좌쪽으로 클릭한다면은 그것이 네. 국민들한테는 그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어렵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은 네. 뭐냐 하면 김상곤 전 그 위원장의 지지율이 의외로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제일 뒤늦게 지금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송영길 추미애 이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네.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나왔다는 거죠. 김상곤 네. 전 혁신위원장이 네, 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표의 확장성도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성임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호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철수 색채 빼기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전남의 황주웅 의원은 안철수 당이라는 건 안 의원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전북의 유성엽 의원은 안 전 대표 측근인 박선숙 의원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안철수 사당화를 당 침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안철수 한 사람으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대로 가면 손학규 같은 사람이 못 오게 된다라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유일한 대권 후보로 둬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는 건데요. 갈수록 힘을 받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분리론과 조기 전대 개최론 같은 맥락으로도 같이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독주를 우려하는 안철수계의 견제 심리와 또 안철수 도우미를 자처한 박 의원장을 향한 호남계 불만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안 의원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지고 또 호남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이 가까스로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든 것 같은데 왜 이런 논란이 또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논란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제 겸하게 되면서부터 그 당시부터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 치르고 당대표를 새로 뽑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뭐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그 얘기가 좀 이제 잠복돼 있다가 네.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니까 다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손학규 맞춤형. 손학규 맞춤형이요. 손학규 맞춤형 움직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그 상임 고문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뭐 당내에서 경선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이 뛰어드는 쪽이 사실은 그러니까 야권 전체의 어떤 그 대선 경선 국면에서 흥행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태지 네,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손학규 전 고문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공간이 없다는 없죠. 거죠. 네.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그 일종의 이제 밑작업에 해당한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네. 손학규 지금 고문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봐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예견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순간부터 이건 네. 예견된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당에 지금 박지원 위원장 외에는 누가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박지원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에든 금년 연말이든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네, 네. 본인도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구도를 잡아놓지 않으면 네네.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사전 여러 가지 정치 작업들 중에 일환이다. 예, 예. 왜냐하면 당장 지금 전당대회를 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당헌 당규도 제대로 정비 안 돼 있지. 예. 이 지구당 위원장들도 정비가 안 돼 있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박지원 지금 위원장이 그 자기 사람으로 더 심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어차피 지금 그 안철수 지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표를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다시 당에 돌아와서 뭔가를 당을 손에 쥐기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박지원 지금 위원장이 당을 잡고 가야 되는데 네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사람으로 앞으로 신기 위해서는 예,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뭐 안철수 사당화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안철수 사당화가 지금 지금 네. 박지원 사당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박지원 위원장이 겸직하는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뭐,